아직도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 횡설수설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저는 30살이고 저한테는 5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기에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고 25살에 임신해서 26의 첫째, 27의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자라고 살림만 하라는 법은 없다. 원한다면 애들을 봐줄 테니 일하고 싶으면 일해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전문직이고 저는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그만두기에는 아까운 직업이기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퇴직하셨고 엄마께서도 쉬고 계셔서 심심하다며 요즘은 아이 보는 낙에 사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육아 공부도 유튜브나 금쪽이 같은 프로를 보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평일에는 유치원을 다녀 하원 후 2시간 정도를 봐주시고 주말에는 저희가 보는데 가끔 둘 다 일이 생겨 나가게 되면 봐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새언니는 원래 제 친구였었는데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아무튼 저희 오빠와는 작년에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가져 올해 초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현재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둘 다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언니는 중소기업의 격리로 일하고 있고 오빠는 대기업 건설 관리직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게 죄송스럽긴 했지만 시댁이 서울이라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정도 부산이라 아예 친정과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버렸고 오빠네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네가 조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긴 이후에는 저희가 시터를 쓰겠다고 했었지만 부모님께서 남의 손에 못 맡긴다. 뭘 믿고 맡기냐. 요즘 사고도 많다. 하고 말씀하시며 그냥 맡아주시겠다 하셔서 그대로 맡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집안 가전들을 싹 다 바꿔드리고 매달 200만원씩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며 사양하셨는데 받지 않으시면 저희도 맡길 수 없다고 반협박을 해서 드리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고스란히 아이들 오시며 간식을 사주시는데 쓰십니다. 당연히 저희가 다 사다 드리는데 아이들을 위해 다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모처럼 저희 식구와 부모님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 도중 용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400 정도면 모아서 가방도 사고 해.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응? 무슨 400?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며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조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빠가 부모님께 매달 200씩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받은 게 없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 그 자리에서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가 매달 200씩 드린다며 오빠의 월급 통장에서 빼갔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난 후 바로 새언니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어버버하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어 바로 오빠와 새언니를 불렀었죠. 부모님께서는 됐다며 왜 일을 만드냐고 뭐라고 하셨지만 제 기준에선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새언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보라고 했더니 눈물만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갑자기 저만 나쁜 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빠가 매달 200씩 통장에서 나가던데 그 돈은 어디 있어? 하고 새언니에게 묻더라고요. 그때 돌아온 새언니의 대답은 다 썼어. 이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썼냐고 다시 물었더니 이유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조금 다그쳤더니 닥쳐라.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더 열받아서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며 소리를 쳤고 그때부터 서로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언니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내가 좀 쓰고 친정에도 좀 줬다. 왜 니네 집만 줘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새언니네 친정은 사돈어른만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고 안사돈어른은 아프다고 애를 안 봐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는 없고 외동딸인데 이상하게 돈을 어디다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맨몸으로 시집왔어요. 집도 오빠가 모은 돈으로 산 거고 혼수도 오빠가 쓰던 거 그대로 쓰기로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신지 귀한 딸 모셔오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다 하시며 냉장고와 세탁기, 침대, 에어컨을 해주셨고요. 이때도 새언니가 민망할까봐 딸이라고 생각해서 빌려준 거다. 평생 우리 아들이랑 깨벗고 사는 모습으로 갚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새언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훈훈했었죠. 아무튼 너무 열받아서 우리 엄마가 애 봐주니까 줘야 하는 돈이지 않냐. 니네 집 돈은 네가 벌어서 줘야지 왜 그 돈을 꿀꺽하냐. 하고 말했더니 계속해서 한쪽 집만 돈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네 오빠 장애인인데 데려와서 살아주면 감사하다고 장인 장모한테 값은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오빠가 아기 때 엄마가 업고 계시다가 달려오는 자전거에 부딪혀서 넘어지셨는데 그때 다치는 바람에 오빠 고개가 약간 갸우뚱하게 있습니다. 10도, 15도 정도? 그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걸 알고 만났고 사돈댁에도 미리 알렸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오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 친구가 먼저 그런 오빠를 보고 이해한다며 만나보고 싶다 하기에 제가 다리를 놓아줬고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하다니.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미친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 재산을 노린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집이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 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정을 새언니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지. 정말 제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새언니의 입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께서는 우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욱하는 마음에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새언니도 안 참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도 계속 때리며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죠. 오빠와 저희 남편은 뜯어말리고 엄마는 대성통곡하시고 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새언니가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싸움은 끝이 났죠. 그냥 말 그대로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저도 얼굴과 목이 다 핥혀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더라고요. 사실 새언니가 좀 많이 말랐습니다. 저는 보통 체격인데 평소에 취미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힘이 센 편이고요. 때린 건 제 잘못이 맞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오늘 새언니가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해왔던데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하고 이혼도 해라. 너 같은 거 새언니로 못 둔다. 못나도 우리 오빠다. 너 같은 거한테 소개해준 내 잘못이다. 애도 이제 네가 보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또 큰 소리가 오갔었죠. 저희 남편이 비폭력주의인데 어제는 잘 팼다며 더 후려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소하면 벌금을 내든 변호사를 쓰든 하면 된다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 패닉 상태이신데 이 와중에도 저한테 새언니가 화나서 그런 거니 잘 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그럴 생각 없다고 제 의사를 확실하게 전했고 오빠한테도 이혼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엄마한테 애 맡길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이나 오빠는 마음이 약해서 용서를 해주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넓은 마음으로 봤을 때 돈은 삥땅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삥땅 치다 걸렸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남편을 장애인이라 부르는 그런 몰상식한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남편을 개똥으로 알았어도 시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며 가슴을 후벼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제가 집안을 뒤집어놨고 부모님께도 제가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더 못팬 게 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고소당할 거면 어디 하나 못쓰게 만들어버릴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이 답답한 마음에 어디라도 이야기를 해야 풀릴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는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속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님도 병원 가서 진단서 떼놓고 쌍방으로 고소해요. 그리고 재산 빼돌린 거 이혼 사유 됩니다. 횡령죄로는 고소 안 되나?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오빠에게도 계속 이혼하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댓글. 일단 신랑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자체가 소름 끼쳐요. 부모님에게 유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성 그으라고 하세요. 이혼하면 주고 아님 못 준다고요. 매달 200 받아서 친정으로 들이붓고 있었다니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댓글. 진짜 잘 팼어요. 그런데 오빠는 가만히 있어요. 지 와이프가 본인한테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지 남편을 평상시에 얼마나 개무시했으면 대놓고 그런 말을 하나요? 오빠는 또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까요? 지네 집에 몰래 돈 빼돌리면서 빼돌린 이유랍시고 그딴 개소리를 해대다니. 진짜 잘 팼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도 쌍방으로 고소하세요. 네 번째 댓글. 저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희 작은아빠가 대기업 생산직으로 20년을 일했는데 통장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상황이 통장 안에 돈 한 푼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여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잔뜩 끌어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아빠 명의로도 대출을 마음대로 받아 쓴 거였죠. 전화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남동생이 남편인 척 대출하는 곳을 속여서 대출 받아 쓰고 몇 번 눈 감아줬는데 빚이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요. 다 말하라고 해서 여기저기 빌려 정리하고 나면 또 나오고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집을 담보로도 대출받아 작은아빠가 알았을 땐 이미 노답인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애 엄마라고 이혼 안 하고 싶다는 거 변호사를 억지로 붙이고 설득해서 이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댓글. 오빠에게 돈 관리 제대로 하라고 하고 생활비 외에는 일절 주지 말라고 하세요.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무시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애 맡길 거면 오빠가 직접 엄마한테 돈 보내라고도 하세요. 그 돈 받는 거 그대로 오빠 너한테 간다.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세연이가 무시 안 할 거다. 하고 설득하세요. 저쪽에서 고소하면 님도 쌍방으로 고소하시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